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자존심 싸움은 꼭 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자주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요약하면 이거죠. 나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난 상대를 진심으로 또는 착하게 대했는데 상대가 쓰레기 짓을 한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절대 양보만 하고 헌신만 하는 것이 꼭 해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똥꼬집을 내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튼 저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개개인마다 솔루션이 대부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성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눈치껏 행동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생겼고, 생각도 깊어졌고, 심리학적인 이야기에도 워낙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자주 읽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 보는 눈이 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아직 계속 성숙해야 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가끔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계속하면 저도 굉장히 짜증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튼 이야기가 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웬만하면 개개인마다 솔루션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5 표준 성격 테스트나 MBTI 성격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기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윤곽이 잡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서 내가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다, 요렇게 나왔다고 쳐보죠. 이런 사람들은 남 기분을 훨씬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훨씬 많이 챙겨주고 생각해주죠. 어찌 보면 굉장한 장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한번 뒤틀리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쓰레기를 한번 만나서 제대로 진흙탕에 한바탕 구르고 나오면 완전 성격이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안 좋은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겪은 비극이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 심리의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안 좋은 보상 심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거죠. 내가 한번 남한테 비극을 겪었으니 나도 남한테 그래도 돼. 내지는 난 이제 절대 먼저 잘해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엄청 잘하는 걸 봐서 그게 확인이 되면 내가 잘해주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야지. 이런 포지션으로 가요. 근데 웃긴 것은 자기 자신이 저렇게 변질이 되었을 때 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더 배타적으로, 더 염세적으로 가속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이 좀 삐딱하게 간다고 싶으면 그걸 잡아줘야 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을 정리해야죠. 정당한 보상 심리는 이런 거예요. 올바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는 보상 심리는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자신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 잃은 만큼 그걸 다시 연료를 채우는 역할을 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죠.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보상 심리는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만 당하면 부당한 것이니까, 또 당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먼저 그럴래, 다들 이걸 겪어봐야 해 라는 식으로 뒤틀린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을 자주 하고 좀 우호적이고 배려를 아주 많이 하고 상대 기분까지 챙기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상대와 자존심 싸움을 적당히 해보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세요. 그게 상황을 덜 악화시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힐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게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참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뭔가 회의감을 느낀 사람, 또는 살짝 지쳐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필요하고 효과가 가장 탁월해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생활 패턴 자체가 휴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은 더 상황만 악화되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게으름을 탈피하는 방법,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무엇인가를 이뤄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훨씬 탁월하고 효과가 좋아요. 이런 사람한테 그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길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솔루션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우선 먼저 알아야 돼. 그 이후에 내가 겪은 문제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면서 종합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대부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치만 이런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생각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우호적이고 헌신적이고 착하고 배려 많고 내 기분보다 상대 기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은 싸우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아예 희생을 해버리는 걸 선택하거든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내 성격적인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서 과하게 말고, 그리고 어차피 과하게 하라고 해도 성격상 잘 못할 테니까 적당히만이라도 진짜 해보시길 바래요. 아예 안 하면 진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